변딩크가 소개하는 책돈의 심리학을 소개합니다. 들어가면서 당신은 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대학 시절 나에 있는 어느 고급 호텔에서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던 때의 이야기다. 자주 오던 손님 중에 기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 있었다. 20대에 이미 와이파이 중계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설계하고 특허를 낸 천재였다. 스타트업 기업을 여러 개 창업해서 팔았다는데 부와 명예 모든 면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돈과 맺고 있는 관계가 사뭇 특이했다. 불안함과 어리석음은 유치함이 묘하게 어우러진 모습이랄까. 그는 $100짜리 지폐 다발을 뭉치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는 사람 누구에게나 보여주었다. 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자주 보여주었다. 대놓고 큰 소리로 자신의 부를 떠벌렸으며 만충일 때가 많았고 돌발 행동도 잦았다. 그는 어느 날 호텔 직원 한 명에게 현금 수천 달러를 건네며 말했다. 저 아래 보석상에 가서 $1000짜리 금화 몇 개만 사다 줘요. 1시간 뒤 이 경영자와 친구들은 그 말을 손에 쥐고 태평양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선착장에 모였다. 그리고 바다에 동전을 던지기 시작했다. 물수제비를 뜨듯이 동전을 던져 누가 더 멀리 보냈는지 다투면서 낄낄거렸다. 재미로 할 일이었다. 며칠 뒤 그가 호텔 식당에 있는 조명을 깼다. 매니저는 $500짜리라며 새 것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500를 원해요.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묻더니 주머니에서 지폐 다발을 꺼내 매니저에게 건넸다. 여기 $5000요. 이제 썩 꺼지쇼. 다시는 그런 식으로 날 모욕하지 말아요. 이런 기행이 얼마나 오래 계속되었는지 궁금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길지는 않았다. 그로부터 불과 몇 년 후 나는 그가 파산했다는 소식을 물었다. 이 책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돈 관리를 잘하는 것은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와 별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이다. 행동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아주 똑똑한 사람에게조차 말이다. 천재라고 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한 제어력을 상실하면 경제적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아무런 금융교육을 받지 못한 보통 사람도 몇 가지 행동요령만 익히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행동요령들은 지능검사 결과표의 숫자와는 무관하다. 위키피디아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항목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이렇게 시작한다. 로널드 제임스 리드. 로널드 제임스 리드는 미국의 독지가 투자자 자백부 주유소 직원이었다. 로널드 리드는 버몬트주 시골에서 태어났다.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더욱 인상적인 것은 매일 학교까지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는 점이다. 사실 로널드 리드를 알았던 사람들은 그에 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별로 없었다. 자신들 못지않게 리드의 사면시 그리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리드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를 수리했고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쓸었다.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으며 50세에 홀아비가 되어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 어느 친구의 회상에 따르면 리드의 가장 큰 취미는 장작팩이 없다고 한다. 2014년 리드는 92세의 나이로 죽었다. 그러고 나서 이 시골의 허름한 자백부는 국제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다.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 순자산이 $800만, 한국 돈 106억이 넘은 사람은 4,000명이 채 되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는 그 중 한 명이었다. 유언장에는 의붓자식에게 $200만, 한국 돈 26억 5,900만 원을, 그리고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600만, 한국 돈 79억 7,800만 원 이상을 남긴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리드를 알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했다.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별다른 비밀은 없었다. 그는 복권에 당첨된 적도 없고 유산 물려받은 적도 없었다. 자신이 번 얼마 안 되는 돈을 저축했고 그 돈을 우량 주식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수십 년간 말이다. 그러는 동안 쥐꼬리만한 저축이 봉리로 불어나 $800만, 한국 돈 106억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됐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자백부가 독지가 된 것이다. 로널드 리드가 죽기 몇 달 전 뉴스에 등장한 또 다른 남자가 있다.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었다. 로널드 리드와는 손톱만큼도 닮은 점을 찾을 수 없는 이였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 MBA 학위를 따고 메릴 린치의 중역을 지낸 퍼스콘은 금융 분야에서 대단히 크게 성공을 거두어
40대에 이미 자선 사업가가 되었다. 한때 메릴 린치의 CEO였던 데이비드 코먼스키는 퍼스콘을 이렇게 칭송했다. 진실성을 지닌 사람이다. 일 비즈니스 매거진 크레인즈는 한때 퍼스콘을 40세 이하 40인에 성공한 비즈니스맨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금화로 물수제비를 뜨던 기술, 기업 경영자처럼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퍼스콘은 2000년대 중반에 큰 돈을 빌려 코네티컷주 그리니치에 있는 1만 8천 평방피트 규모의 자택을 구입해 확장 공사를 했다. 화장실 11개, 엘리베이터 2개, 수영장 2개, 차고 7개가 있는 한 달 유지비만 9만 달러나 1억 2천만 원이 드는 대저택이었다. 그러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퍼스콘의 재산은 순식간에 먼지가 됐다. 큰 부채와 비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던 퍼스콘은 파산했다. 2008년 파산법원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현재 저는 수입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먼저 팜비치에 있던 그의 집이 압류됐고 2014년에는 그리니치의 저택이 압류됐다. 로널드 리드가 자선단체에 재산을 남기기 5달 전 리처드 퍼스콘의 집 방문객들은 저택의 실내 수영장을 뒤덮은 투명 천장 위에서 식사하고 춤을 추는 게 스릴 만점이었다. 고해상했다. 는 저당물 경매에서 보험회사가 산정한 가치와 75%도 되지 않는 금액에 팔렸다. 로널드 리드는 인내했다. 리처드 퍼스콘은 탐욕을 부렸다. 바로 이것이 두 사람 인생에서 교육과 경험으로 생긴 엄청난 격차를 무식하게 만들었다. 여기선 리드를 닮고 퍼스콘은 닮지 말자는 교훈을 얹자는 게 아니다. 물론 그것도 썩 괜찮은 조언이지만 말이다. 정말로 흥미로운 부분은 두 사람이 금융에 대해 가지고 있던 독특한 태도다. 대학 졸업장, 교육, 배경, 경험, 연출 등이 없는 사람이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연출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디 있을까? 나로서는 떠오르지 않는다. 로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이식 수술을 잘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벽부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뉴스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다. 로널드 리드와 리처드 퍼스콘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두 가지로 설명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금융성과가 지능, 노력과 상관없이 운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할 것이다. 두 번째는 금융 전공은 대단한 과학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나는 이게 더 흔하다고 생각한다. 금융은 소프트 스킬이고 소프트 스킬에서는 아는 것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 소프트 스킬을 가리켜 나는 돈의 심리학이라 부른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 서리드와 퍼스콘 같은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이에 위치할 모든 사람들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소프트 스킬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상 변딩크가 책 돈의 심리학의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부주 따라잡기 재테크연구소 대표